자, 봅시다. 이제 확률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확률 파트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 뭔지 아시나요?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사건 A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사건 B라는 친구가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우리 합집합의 또 다른 이름은 또는이죠. 그치? 그래서 A 합 B를 계산하고 싶으면 A라는 친구의 확률값과 B라는 친구의 확률값 더해주되 뭐 해줘야 돼? 당연히 동시 발생하는 확률값 빼줘야 되겠죠. 그치?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N 대신에 P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 소리야. 덧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건부 확률이죠.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 이거를 P, B바 A라고 쓰기로 약속하죠? A가 발생했을 때 B도 발생하는 확률.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은 전체를 PA로 봐야 되는 거 맞지? A 사건 자체를 전체 사건으로 봐야 되고 A 사건 중에서 B도 해당하는 사건. 맞죠? 그래서 분자에는 PA 교 B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의 정확한 국어적인 뜻은 쉽게 말하면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녀석의 비율이 얼마야?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조건부 확률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과 종속이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이라는 게 정의되고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러면 독립이 뭐예요? 뭘 독립이라고 합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연관이 없다?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는 연관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곱했을 때.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독립의 정의는 아니야. 알았죠?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하는 확률이나 그냥 전체 중에서 A가 발생하는 확률이나 똑같을 때, 즉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A의 발생 확률이 변함이 없을 때,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독립의 정의야. 그죠?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전체랑 똑같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독립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비율 유지라는 거죠.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변함이 없다.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독립 판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끔 불편할 때가 좀 많죠. 좀 직관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값은 A의 확률값과 B의 확률값을 뭐 해준 거와 같다? 곱해준 거와 같다. 이걸로도 우리가 독립 유무를 판단하자. 이게 성립하면 독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판단하는데 사실은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도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려는 생각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독립 종속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시행 확률이죠. 자, 우리가 특히나 독립시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누구랑도 연관이 되지? 독립시행이 나중에 뭐랑 연결돼? 통계에서. 독립시행이 나중에 통계에서 뭐가 연관돼? 너 내 기말 봤더니 다 까먹었어? 지금 그치? 뭐랑 연관돼? 이항공포랑 관련되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그냥 이항공포 값이랑 똑같다라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합시다. 이제는 단원별로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자, 맞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번 이 시행을 하든, 두 번 이 시행을 하든, 1000번 이 시행을 하든, 시행마다 확률값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독립시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가 있어. 자, 주머니에 있는데, 주머니에서 공 뽑는다고 해보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뽑고 다시 그 공을 넣었을 경우에는 내가 공을 여러 번 뽑더라도 계속 확률 유지되겠지? 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니까. 그럼 걔는 독립시행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공을 뽑고 나서 그 공을 다시 안 넣었어. 그럼 두 번째 시행을 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확률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거든. 그럼 그건 독립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 우리 나중에 통계에서 배우죠?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뭐였죠? 주머니에서 공 뽑고 나서 공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는 거. 맞아? 복원 추출이 또 뭐예요? 독립시행입니다. 맞죠? 그런 것까지 다 연결돼야 돼. 돼? 자,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아니야? 독립시행 아니야. 비복원 추출은 독립시행이 아니라서 뭐로 풀어야 돼?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돼. 자, 맞아요? 왜? 앞사람이 뭘 뽑았는지에 따라 뒷사람이 뽑는 확률이 달라지잖아. 즉 앞사람이 뭘 뽑았는지에 따라 뒷사람이 뭘 뽑은지를 계속 조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아무튼 우리가 독립시행 설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우리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그때 짝수 말고 3의 배수 나올 확률 계산해 볼 거야. 자, 3의 배수 이제 나오는 거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때 3의 배수가 4번 나오길 원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확률값 계산해 봅시다. 그럼 시행을 몇 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6번. 그럼 6번의 시행 중에서 3의 배수가 4번 나와줘야 되니까 시행 6개 중 몇 개 골라야 돼? 4개 골라야 되지. 6 컴비네이션 4 들어가야 돼요. 항상 앞에는 시행을 결정하는 수 6개 시행 중 4개. 자, 그 다음에 당연히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치? 그럼 3분의 1이라는 친구가 몇 번 발생해야 돼요? 4번. 그치? 그러면 3분의 2라는 3의 배수가 안 뽑힐 사건은 몇 번 발생해줘야 돼? 2번.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사위를 6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X라고 하면 됐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X라고 하면 이 X는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항공수 따라갈 수밖에 없어. 즉 바이노미날 6 콤비네이션 6,3분의 1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맞죠? 6번의 시행을 했고 한 번 시행당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맞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어떤 것 좀 풀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 별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냐면 61페이지 2번. 또 헛짓하다가 이상한 답을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별표. 자,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5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5번 문제 하나. 네, 이렇게 2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문자 A 사이에 3개의 문자
문자 B가 모두 있도록 나열될 확률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답답한 것 중 하나인 게 뭐냐면 A랑 A 사이에 세 개의 B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쓰고 이걸 한 세트로 묶더라고. 정말 큰일 나죠? 자,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명 중 분명히 최소 한두 명은 이 짓을 하고 있었을까? 맞아요. 그런 거야? 맞아요. 역시 한 명 정말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저 보지 않아도 알거든요. 이게 다 수학적, 통계적 확률에 의해 대략 약 6분의 1 확률로. 자, 그럼 우리 12명이니까 한 명 더 있을 거거든요. 자, 그쵸? 자, 저 은우밖에 없어? 여기는 통계적 너? 여기 통계적 혹시 6분의 1보다 더 넘나요? 아니야? 여기는 4분의 1이네요. 오케이. 이러면 안 돼. 자, 왜 안 돼? 아니, A랑 A 사이에 B 3개만 있어야 된다 이랬어? A랑 A 사이에 그냥 B 3개가 있으면 돼 이랬잖아. 근데 여기 C도 있을 수도 있고 뭐 D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 또 이걸 이렇게 한 묶음 묶으시면 어떡합니까? 케이스 나중에 어떻게 케이스? C 하나, C 두 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일일이 다 그렇게 딱. 잠깐만. C 하나, C 2개, 또 CD, CCD 이렇게 다 했다. 네? 나쁜 건 아니죠. 그치? 그렇게 해서 다 하겠다. 나쁘진 않아. 근데 좀 그래. 어떻게 하면 돼? 되게 단순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섯 건? 아니, 전혀. 그냥 바로 한 줄이야. 얘들아, A랑 A 사이에 B 3개가 있으면 된다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5개의 친구는 자리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아니야? A랑 A 사이에 이제 B가 있으면 된다 이 소리라서 이 5개의 친구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배치 방법은 얘로 그냥 결정돼 있어. 제 말 이제 이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얘 하나라고. 이거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7개를 막 나열할 거 아니야. 막 나열했을 때 얘네들도 막 나열될 거 아니냐. 이 5개. 근데 이 5개의 배열 방법 자체가 그냥 뭐야? A, B, B로 결정돼. 아니. 그래, 그치? 그걸로 하나 결정돼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배열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5개를 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 5개를 다 같은 대상으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5개랑 C 2개, D 하나를 배열해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네모, C, 네모, C, D, 네모 이렇게 배치했다고 치면 양 끝은 무조건 누구라는 거고 A라는 거고 가운데 네모 3개는 당연히 다 뭐겠어? B겠지. 이렇게 하나로 결정돼. 즉 배치 순서가 하나로 결정됐다. 배치 순서가 이미 결정된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 같은 것으로 봐야죠. 나열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7팩토리얼에서 3팩, 2팩, 2팩 나눠주면 되지. 그게 전체 경우지. 그러니까 7팩토리얼 나누기 2팩, 3팩, 2팩 이게 전체 경우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5개도 다 같은 대상으로 봐야 되니까 7팩 됐죠? 8팩. 자, 그쵸? 자, 그러면 여기 8팩을 5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돼.
알았지? 우리가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통 문제만 풀잖아. 자,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안 풀어봐서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치? 그 내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봐야 되니까 깔끔하게 푸는 연습 계속 해야 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지고 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5번 어렵지 않아요. 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세네 문제 풀면 끝나겠네요. 이하의 자연수 K 중 A4와 AK를 만족하는 K개수 한 개다. 이런 문장 나왔다고 이러면 안 돼.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이 소리죠. 그럼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케이스 나누라는 소리야. 그쵸? 그럼 K가 1일 때는 A4랑 A1이 같다 이렇게 두라는 소리고, 맞죠? K가 2일 때는 A4랑 A2가 같은 거고, 그 대신 A1이나 A3은 절대 A4가 될 수 없고 이런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표현된, 수학 잘하려면 항상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된 친구가 국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걸 계속 해봐야 돼. 문자 때문에 힘든 거라서 문자에다가 숫자를 넣으라고. 그럼 쉽다고. 제발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어렵긴 해요. 사실 좀 쉬워 보여가지고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암산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명했나요? 실패했어. 증명 실패. 그치?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 못했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2일 때, 자, K가 3일 때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일 때에는 A1 값이랑 A4 값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단순히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게 나온 조건이 아니었어요. 만족하는 K가 몇 개 돼요? 한 개 되지. 그러면 얘는 만족했지만 A2나 A3는 A4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자,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쓰자. A2라는 친구랑 A3이라는 친구는 절대 A4랑 같으면 안 돼.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A1, A2, A3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잘 들어.
좀 잘 봐. 자, 얘들아, A4랑 A1 같은 녀석이야. 근데 얘는 절대 얘가 되면 안 되지? 그럼 그 말은 얘네들은 절대 A1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 등호 빼야 돼, 안 돼요? 첫 번째 계산이 같이 빼야죠. A1이랑 A2가 같을 수 없다는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즉,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뭘 말하는 거야? A1 초과 A2 equal A3. 이거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1일 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2라는 친구랑 A4가 같아. 단, 이걸 만족하는 K는 하나야. 그럼 그 말은 A1과 A3라는 친구는 절대 누구랑 같으면 안 돼? A2랑 같으면 안 되지.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럼 잘 들어. 얘네 두 개가 A2랑 같지 않다는 건 여기 둘 다 등호가 원래 있었지만 등호 뭐하라는 소리야? 빼란 소리야. 자,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A1 초과 A2 초과 A3 이 케이스 계산해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3일 때는 A3라는 친구랑 A4라는 친구가 같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A1, A2는 A4랑 같으면 안 되잖아. 즉 A1이나 A2는 A4랑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A3랑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4나 A3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너네들은 같아질 수 있어도 여기 등을 빼야죠. A2랑 A3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A1, A2, A3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 조건은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져가지고 나온 수를 다음과 같이 두자. 뭐 이런 식으로 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쉬운 거 갑시다. 이 친구 계산할 거예요. 얘는 너무 쉬워요. 자,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 모두 주사위 던져서 나온 문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3개 결정할 건데 큰 놈이 얘면 되고 작은 놈이 얘면 되지. 6개 중 3개 골라주면 그만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6 콤비네이션 3.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되죠?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럼 얘는 어쩌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고 이러면 중복조합으로도 풀 수가 없고 컨비네이션으로도 풀 수가 없거든요. 등호 둘 다 빼면 컨비네이션, 등호 둘 다 붙으면 H예요. 근데 얘는 둘 다 붙어 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이걸 그냥 A1, A2, A3 이거 더하기 A1, A2 equal A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아예 크거나 아니면 아예 같다. 이걸 합집합한 거니까. 자, 맞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했다. 6, C, 3. 맞아요? 자,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 같으니까 두 개만 결정해주면 되지. 6 콤비네이션 2, 6C2. 자, 맞아요? 그 둘이 더해주면 돼요. 자,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얘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지 않은 상황이야? 완벽히 똑같지? 얘도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 갖다 쓰자. 6 콤비네이션 3 더하기 6 콤비네이션 2.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거 더해주면 정답 끝. 자, 됐어? 어차피 이런 녀석들이 결정되면 A4도 결정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다 계산했고요. 아,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경우의 수 다 계산했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잖아. 6이 되지고. 맞죠? 그거는 분모에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될까요? 자, 그럼 됐고 이제 우리 한 3문제 풀면 끝나요. 자, 여러분들 그 65페이지에 3번 문제 하나가 챌린지거든. 지금 까서 꼭 풀어봐. 알았지? 3번 문제. 확률로 치자면은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은데 절대 해설 보지 말고 풀어. 어차피 해설 봐도 이해 안 돼. 알았지? 보지 말고 잘 풀어. 이 정도 되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제 뭐 확통 어느 정도 좀 되는 거 아닐까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무슨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볼 거냐면 4번 65페이지 4번 이런 거 풀어야 돼. 자, 제가 보기에는 요즘 확통이 쉬워졌으니까 얘도 쉬운 28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7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손좀 뽑고 있을게. 문제 좀 풀고 계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통 문제 풀면서 뭐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 뭐 어떤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말을 많이 풀어봤어요. 그쵸? 이제 이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온 친구들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치? 그럼 걔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확통 처음 하는 거잖아. 아니면 또 뭐 2학년 때 했다고는 쳐더라도 당연히 걔네 까먹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온 짬바가 얼만데, 그치? 해온 짬바가 얼만데 갑자기 뭐의 수의 합? 떠낸공에 들어있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이러면 좀 섭하죠. 그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꺼낸 3개 공 중에서 소수가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하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죽을래요 진짜? 자, 65페이지 4번이요. 다른 거 풀고 있었어? 미안해. 다음부터 페이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이겠습니다. 1, 2, 3, 4, 5, 6, 7. 그렇죠? 내가 오늘 그런 얘기 하나 했다? 얘들아, 부정이 너무 많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치? 3의 배수를 찾는 게 좋을까?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적어도 소수가 하나 이상이 있다. 적어도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치? 응.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힌 공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이제 3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그럼 뭐 전체 사건은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10 콤비네이션 3. 이 정도는 쉽습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확률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5페이지 4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가본 조건을 보니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수의 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거기다가 밑줄 칩시다. 자, 세수합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근데 얘들아, 항상 특수한 상황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 특수하지 않은 일반 상황을 계산하는 게 훨씬 어렵고.
그럼 당연히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이게 특이한 사건 아니야?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4의 배수일 수도 있고 5의 배수일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거 다 조사할래? 아니잖아. 그치? 머릿속에서 사건 생각해봐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가번 조건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3의 배수라는 사건의 여집합이네 라고 생각합시다. 됐지? 가번 조건이 제시된 거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며 3의 배수의 여집합 사건이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소수가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하나 있다. 적어도네? 이것도 뭐야? 여사건으로 풀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나번 조건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가 아예 안 뽑힐 사건의 여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랑 얘가 동시만족돼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니까 3의 배수의 여사건과 소수가 아닌 사건의 여사건의 교집합을 찾고 싶은 게 너희들이야.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여집합이 졸라 많으면 뭐 생각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생각했던 거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모르간. 그렇지, 좋아요. 드모르간 법칙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집합이 많으면 여집합으로 묶으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가운데 뭐 들어가면 돼? 3의 배수이거나 앞집합 뭐야? 소수가 아예 안 뽑힐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돼요? 즉 나는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전체에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나온다 이 소리지. 자, 제 말 이해돼? 즉 아니다,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 여사건이야. 그치? 머릿속에서 계속 부정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집합기호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구체적인 게 좀 보여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합이 3의 배수인 사건부터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합이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약속했지? 그렇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지에 대해서 수를 재분류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재분류 안 하고 푼 사람은 없겠지. 난 선생님 우리 아이들 믿어. 지금 알았지? 왜냐면 믿으니까 은우를 믿으니까 잘못 본 거야? 뭐 늘 인생이라는 건 뒤통수를 맞는 거잖아. 그렇지? 오늘도 인생의 쓴맛을 깨달았네요. 네. 27까지 들어가. 나가라. 얘랑 here. 자, 항상이야. 그치? 합이 n의 배수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n이라는 수로 나눈 나머지로 수를 재분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꼴인 수로 다시 재분류하면 1, 4, 7, 10.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꼴인 친구는 2, 5, 8.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수는 3, 6, 9.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를 재분류해주면 나 여기서 3개의 수를 뽑아가지고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주려면 같은 집합에서 3개를 뽑아주는 거 괜찮죠? 왜? 세 수 모두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 1인 친구 3개 더해봐. 나머지 3 되면서 3의 배수 되잖아. 자, 괜찮아?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능한 게 뭐냐면 나 여기 4개 중에서 3개 동시에 뽑는 거 이거 가능하고요. 나 여기에서 3개 뽑는 것도 가능하죠? 2, 5, 8 괜찮아? 이거 다 뽑아버려도 되지? 3C3 자, 또 여기서 3개 뽑는 거 가능하지? 3C3 이것만 있나? 또 뭐 있어? 하나씩 뽑아주는 거 괜찮죠? 왜? 나머지들의 합이 뭐가 되니까? 3이 돼서 3의 배수가 되니까 그치? 4, 3,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2가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소수가 아닌 거 뽑는 거 해야 돼. 그치? 이제 소수가 아닌 거 뽑는 거. 이거 졸라 쉽네. 소수가 아닌 거 뽑는 거. 소수를 제외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소수가 2357이죠? 2357 4개 숫자 빼야 되겠지? 그럼 남은 6개 중에서 3개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소수 안 뽑겠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63야. 됐지? 그래서 합집합이니까 둘이 더 해야 되겠네? 이러고 끝내면 돼? 뭐 해줘야 돼? 그치, 교집합 빼줘야죠. 그치? 즉 3의 배수가 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수는 안 뽑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게 교집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 합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 분류해주는 건 맞는데 나 절대 소수 안 뽑을 거니까 소수는 그냥 갖다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 4, 10 이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맞아? 소수 안 쓸 거니까 여기는 혼자 8 하나만 남아요. 자, 여기는 6, 9밖에 안 남죠? 소수 안 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재분류했을 때 여러분들 합이 3의 배수가 돼주려면 여기에서 내가 3개 뽑는 거 가능하죠? 3C3 한 가지. 근데 여기서 3개 못 뽑죠. 한 개밖에 없는데. 그치? 나가리. 여기도 나가리. 어떻게 2개에서 3개를 뽑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뽑는 거 가능하지? 6가지. 3 곱하기 1 곱하기 2. 맞아? 그럼 교집합 몇 개야? 7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 콤비네이션 3라는 친구에서 자, 우리가 계산한 거 42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6 콤비네이션 3 이 친구랑 자, 그 다음에 7 이거 더해준 거 빼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고요. 자, 됐죠? 그거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10 콤비네이션 3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죠? 됐지? 응.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요. 자, 뭐 한 문제 정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고요. 자, 3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돼요. 네, 뭐이 정도 풀어보면 대충 우리가 끝날 것 같고 71페이지 문제 3번 푼 친구들은 조금 뒤로 넘겨서 몇 번 문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독립도 해봐야 되니까요. 78페이지의 4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칠십일 페이지에 3번 먼저 플러스 소개했어요. 이거에 3번 그리고 그거 다 풀고 나면 78페이지 4번 그리고 일단 설명은 얘까지만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다 한번 풀어봐. 알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올 동안 요거는 답 내본 사람 혹시 있나요? 없군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부터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우의 수랑 다르게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확률은 기본 난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보시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로 2점짜리, 3점짜리 나오지만 확률 문제는 그 이런 문제 말고는 2점, 3점짜리가 없거든요. 이런 거. 이게 뭐 10분의 3이고 이게 뭐 5분의 1일 때 PB는? 이런 거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들만 쉽게 나오고 확률은 기본적으로 다 중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난이도부터. 알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전체 사건도 계산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도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 계속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두 개가 있고요. 자, 주머니 B에서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A랑 B에서 두 개의 공을 다 꺼내가지고 C에다가 탁 넣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A에서 내가 뭘 뽑았는지, B에서도 뭘 뽑았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 A랑 B에서 뭐 뽑았는지에 따라 C의 주머니 친구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나누는 거야. A가 흰 공, 검은 공 뽑고 B에서도 흰 공, 검은 공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봐야죠. 안 해보고 뭐 할 거예요? 그치? 그럼 뭐 이렇게 상상하면 나와? 답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다 해봐야 돼. 이런 거. 그래도 얘들아, 내가 진짜 느끼는 건데 확통 그래도 해보면 되잖아. 미적은 해볼 수가 없어. 알았지? 이제 아직 미적을 안 해봐서 이제 모르잖아. 그치? 그 미적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모를 거야. 혜린아, 살 거 같지? 또 봐봐. 살 거 같잖아. 제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한 10년을 젊어졌다. 그치? 수빈이 선생님 그렇게 어두운 표정 본 적이 없어. 미적분 할 동안 애가 하루하루 막 표정이 이제 썩어가더니, 그치? 확통 왔더니 애가 막 배시시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통은 어려운 건 맞는데 하면 되지. 알았죠? 그래서 잘 안 되면 하나하나 다 해봐 그냥.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도 일단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야. A가 이거 뽑혔을 때, B도 이거 뽑혔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A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았을 때 생각할게. 자, B라는 친구에서도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A 주머니에서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고 B 주머니에서는 내가 흰 공은 못 뽑고 검은 공만 두 개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에서 내가 검은 공을 두 개 뽑고 여기서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둘 다 검은 공만 두 개 뽑았을 수도 있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주머니 C에서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때 거기서 끊어야죠. 자, 조건부 확률이네요. 맞아요? 조건부 확률이죠. 즉 전체 사건 자체를 뭐로 봐라? C에서 꺼낸 주머니의 공이 모두 다 검은 공일 때 이걸 전체 사건으로 봐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부터 계산해야 되겠네. 자, 그럼 전체 사건부터 들어갑시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여기부터 우리 계산해줘야 돼요. 요거. 자, 요거부터 계산할 거야.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자, 전체는 내가 4개 중에서 4개인가요? 공이 지금? 3개인가요? 그럼 나 3개 중에서 2개 뽑으려고 했는데 맞죠? 우리 조건부 확률이니까 전체 사건 확률 계산해야지. 그치? 나 3개 중에서 2개 뽑으려고 했는데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을 때 1C1 곱하기 2C1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는요 나 4개 중에서 2개 뽑으려고 했지. 자, 그런데 나는 흰 공 하나 1C1 곱하기 3C1 세 가지 이렇게. 자, 됐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 뭘 곱해줘야 돼? 자, 이거 자체가 C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죠? C주머니에 이만큼 들어가
뭐가 있었어? 나 이만큼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누구를? 검은 공을. 맞아요? 자, 그러면 나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검은 공 어찌됐든 2개 있어요. 22.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인 거예요. 자,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가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자, 32분의 이제 2겠죠? 왜?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4개 중에서 나 2개 뽑을 건데 검은 공 3개 있었으니까 나 3개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C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와 흰 거 하나 있어요? 맞아? 그럼 나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나 3개 검은 공 중 2개 뽑을 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도 해보자. 자, 검은 공 2개예요. 나 3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22.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나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나 흰색 하나와 검은색 3개 중 하나 3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나에게는 지금 요 상태야. 자, 4개 중에서 2개 뽑아주려고 했는데 검은 색깔이 3개 있나요? 그럼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3가지. 자, 힘들다. 자, 이 친구도 해보자.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거고 여기는 2개의 검은 공 중 2개 뽑기 곱하기 4개 중에서 나 2개 뽑을 건데 검은 공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기. 자, 그러면 이제 검은 공만 4개 있으니까 나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거고 검은 공도 4개 중에서 2개 있으니까 사실 여기는 확률이 1.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 다 더해주면 전체 확률. 자,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지? 그치? 안타까운 거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둬. 그치? 어차피 분모 다 똑같잖아. 그쵸? 분모 똑같으니까 그냥 분모분의 이렇게 쓰자. 자, 분모분의 자, 2, 3, 1, 6 2, 3, 3 얼마가 됩니까? 6 곱하기 38. 자, 그 다음에 1, 3, 3 얼마가 되죠? 9가지. 자, 1, 3, 6 얼마죠? 18 이렇게. 자, 이게 전체 확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한 개만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의 확률 이거 계산해야 돼요. 한 개만. 자, 맞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 얘들아, 요건 다 똑같겠지? 여기까지는 지금 다 똑같을 거예요. 뽑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C 주머니에서 2개 검은 거 뽑을 때. 자, 여기만 확률과 바꿔주면 돼.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 이거. 자, 그러면 이거는 4개 중에서 나 2개 뽑을 건데 문제는 B에서 검은 공 꼭 하나 뽑아줘야 되고 그럼 무조건 A라는 지역에서도 검은 공 하나 뽑아줘야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 한 가지. 맞죠? 그래서 1. 자,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도 보자. 이 친구 확률이 바뀌죠? 자, 여기는 42분의 자, 나 무조건 B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 무조건 여기서 하나 뽑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뽑은 상태에서 2개의 검은 공 중 하나만 더 뽑아주면 되지? 2가지. 오케이, 그래서 2가지. 자, 그 다음 이 친구는요? B에서 검은 거 하나 뽑고 저기서는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이것도 42분의 2가지. 자, 이 친구는요? 이거는 조심해야지. 42분의 얼마가 됩니까? 자,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4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분모는 다 똑같습니다. 4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3 콤비네이션 2. 예, 분모는 똑같은 상태이고요. 자, 분자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 1, 3, 미안해. 1, 3, 2. 조질 뻔했다. 자, 그 다음에 2, 3, 2. 얼마가 됩니까? 12. 2, 3, 1, 6. 4, 3, 1, 12.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분모 지어주시고, 너분의 너. 이렇게 끝난다. 자, 됐지? 끝! 예, 자, 10분 쉽시다. 자, 10분 쉬시고, 자, 이제 덕후 원하는 사람 덕후 볼 거고, 남은 사람은 숙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